도내 세계사 두모스크 블루미야자키 마사카츠. 1870년대에는 유럽 전체로 근본 위제가 퍼져 국제 근본 위제가 확립된다.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이 배상금을 받은 50억 프랑으로 근본위 재이행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1872-73년 사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이 근본위제로 이행한다. 일본의 근본위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챙긴 거액의 배상금으로 근본위제를 확립한다. 도내 단위엔도 1871년 탄생한다. 동아시아의 국제통화는 오랜 동안 마닐라, 갈레온 무역으로 들어온 양질의 멕시코 은화였다. 그런데 영국이 홍차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영국에 의해 대량의 멕시코은이 광저우로 흘러간다. 또 19세기 중반에 유럽이 근본위제로 이행하며 불필요해진 스페인 은화가 대량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 1900년에는 미국도 근본위제로 이행한다. 영국은 파운드화와 금 교환을 보증하고 다른 통화와 무제한 교환해주는 세계의 은행의 역할을 한다. 런던의 롬바드가가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대량의 금이 보증내주는 파운드가 세계 경제의 혈행 역할을 도맡았다. 남북전쟁과 미국의 통화 통일.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의 두각을 나타내며 겪은 첫 시련은 남북전쟁이었다. 남북전쟁은 북부의 공업 자본이 미국을 제패하고 시장을 재편한 전쟁으로 전후에 북부 자본은 높은 보호관세를 설정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대규모 서부 개척에 나섰다. 철도 왕국 미국과 빅비즈니스. 철도는 종합산업이다. 철로는 제철업을, 기관차와 차량 제조는 기계산업을 육성했다. 미국의 중공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1860년대 4위에 불과하던 공업 생산력이 1900년대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서는데 1등 공신이 철도 건설이었다. 900년대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187억 달러로 영국의 100억 달러의 약 2배가 되고 공업 생산액은 세계 23.6%를 차지하게 된다. 영국은 18.5%이다. 대량의 이민자가 유입되어 인구 측면에서 미국은 영국의 2배에 가까운 인구 대국이 된다. 제2차 산업혁명 강철과 전력이 세계를 바꾼다. 19세기 말이 되자 강철이 신소재로 등장해 기계 선박, 건축, 무기 등 다방면에 활용된다. 화학산업이 발달하고 자동차 등이 전략 상품으로 등장하고 동력원으로는 석탄을 대신해 석유와 전력이 등장한다.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중화공업화를 제2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는 철강과 석유가 뒷받침하고 상품 질서는 재편되었다. 19세기 말 철강 생산은 미국과 독일, 영국을 앞선다. 재벌 모건과 록펠러. 1903년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은행과 기업이 국부의 50%를 지배한다. 신흥국인 미국은 돈의 기능을 확대해 황금시대라 불리는 경제의 급격한 팽창기에 난폭한 투자와 매수로 성장한 괴물 같은 대기업을 단숨에 탄생시킨다. 이런 미국 경제의 대부분은 모건가와 록펠러가 지배했다. 모건은 대형 철도회사 매수와 은행 지배로 나서고 록펠러는 석유정제 사업으로 성공한다. 달러의 세계화 와 단일 경제권 형성. 20세기 전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 각국은 몰락하고 세계금의 3분의 2 이상이 세계의 군수공장, 농업창고 역할을 한 미국으로 집중되며 달러가 유일하게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세계통화로 신임을 얻게 된다. 달러가 세계의 돈이 되어 날개를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세계적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세계대전이란 총력전으로 몰락한 유럽.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불가리아 4개국이 협상국 즉 27개국과 싸운 전쟁이다. 처음에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쟁이 장기전이 되며 유럽은 그동안 19세기 내내 모은 불을 통 크게 탕진한다. 1차 대전에 따른 변화로 19세기 질서는 극적으로 붕괴한다. 유럽의 몰락이다. 제1차 대전으로 달러는 세계 최강의 통화이자 세계 통화로 지위를 확립한다. 독일의 초고 인플레이션. 1차 대전 후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패전국 독일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리며
독일 경제는 무서운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독일 마르크의 가치가 1조 분의 1로 떨어진 것이다. 이때 미국이 독일에 자금을 투자하고 독일이 배상금을 갚으며 미국의 돈이 유럽을 순환하게 되자 유럽 각국은 부흥의 길로 들어선다. 번영하는 미국의 1920년대 1차 대전에서 풍부한 금을 벌어들인 미국 경제는 1921-29에 걸쳐 연평균 6%의 성장을 거둔다. 자동차, 라디오 등 가전제품이 새로운 산업 분야가 되고 슈퍼마켓 등 판매망이 확산한다. 영화, 프로야구 등 대중문화도 활성화된다. 미국적인 삶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를 뜻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가 도래하고 이를 상징하는 아이템은 누가 뭐래도 자동차이다. 5명 중에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다. 주식 투자 광풍으로 세계 공황으로 다가서기. 1920년대 미국에선 투기열이 고조되고 주식 열풍이 일었다. 주식 열풍은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며 촉발되었 5%-3.5%. 저렴한 이자로 돈을 차입하여 주식 투자를 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그러나 주식 급상승은 실체를 동반하지 않은 속빈 강정 같은 주가 거품에 지나지 않았다. 검은 금요일 대공황 시작. 1929년 10월 24일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했다. 11월이 되자 9월에 3분의 2가 되고 급기야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1929년 9월 381달러이던 다우지수 평균이 42달러에서 11달러까지 하락하며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다. 주식 폭락은 자동차 등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흔히 뱅크런이라 부르는 예금 인출 사태로 자고 일어나면 은행이 문을 닫았다. 1933년에는 전체 은행의 4분의 1이 문을 닫았다. 대공황에 대한 대응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공화당 소속 후보 대통령은 공황이 한때 지나가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자 1933년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중요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국민의 가슴을 터주려 노력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뉴딜 정책이 나왔다. 미국 경제 파탄으로 세계는 보호주의로 돌아선다. 미국 경제의 붕괴로 1929-33 사이 전 세계 무역량은 40%가 감소한다. 미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관세 정책을 펴고 영국, 프랑스는 본국과 식민지만 특혜 관세를 유지하는 블록 경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전 세계로 경제 위기가 퍼져간다. 세계 공황으로 미국 자본이 철수하자 독일 경제는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1933년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국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나치의 일당 독재를 확립한다. 1933 국가가 직접 투자해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을 주도하며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치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동유럽을 독일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려고 군비를 확충한다. 1차 대전 후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한 영국, 프랑스와 대립의 골이 깊어지며 유럽은 2차 대전이란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일본 경제의 추락과 만주사변 발생. 아시아에선 일본이 세계 공황의 타격을 받는다. 실업자가 300만 명 생기고 미국으로 향하던 견직물 수출이 부진하며 양잡 농가가 큰 피해를 받는다. 그렇게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한다. 국민당 정부와 만주에서 대립하던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다. 2차 대전 후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달러. 2차 대전으로 미국산 농산물, 무기 탄약 대금으로 미국은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았다. 세계의 4분의 3 이상의 금이 미국으로 모이게 되었다. 지역 화폐에 지나지 않던 달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계 유일하게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했다. 2차 대전으로 유럽은 폐허가 되고 미국 혼자만 승리한 전쟁이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944년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국제통화기금 협정안이 만들어져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이론스를 35달러로 금과 태환할 수 있는 달러가 실질적 세계통화로 인정받았다.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의 일원화가 추진되고 미국의 경기 동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달러는 돈으로 세계를 돌았고 지금도 세계화의 기초를 구축하고 있다. 카지노로 변한 세계 경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며 많은 금이 유출되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태환을 정지해 세계에 충격을 준 닉슨 쇼크를 발표한다.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하던 IMF 체제가 붕괴했다. 2차 대전 후 보인 미국의 압도적 경제적 우위가 무너져 내린 순간이다. 1973년 각국은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의 통화는 정부의 신임으로 가치가 보증되는 단순한 종이 조각으로 변하며 인류의 생활은 한없이 불안해졌다. 통화 변동폭이 큰 데다 투기까지 겹쳐 외환시장은 매일 정신없이 변동했다. 통화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머니게임이 펼쳐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카지노로 변한 외환시장. 변동환율제는 교환의 매개인 돈의 투기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 전 세계적인 투기의 장이 출현했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차익거래와 투기가 극성했다. 유로의 탄생. 세계가 변동환율제로 경제가 불안해지자 지역 통합을 추진하던 유럽은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통화를 통일하면 통화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율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2년 유럽 각국은 영국을 제외하고 유로화로 통일하게 된다. 적어도 유로권 내에서는 통화 투기로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1981년 신자유주의와 투기 자본주의의 세계화. 1981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규제 완화와 금융혁신을 단행한다. 신자유주의는 공업 생산력이 아니라 낭비에 의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었다. 달러 증세로 여유자금이 돌고 금융기관의 규제가 철폐되자 월가는 탐욕스런 금융활동에 시동을 건다. 돈을 조작해 최대한의 돈을 번다는 목표로 투기적 자본주의가 증식했다. 카지노 자본주의가 세계화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투기적 금융상품의 증가. 파생상품은 은행, 증권회사 간 거래되는 일종의 돈인데 제약을 받지 않고 발행되어 유통되는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 5%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지나치게 투기적 성격이 강한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기존의 주식거래 총액을 훨씬 능가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온 세상의 주식 거품, 주택 거품, 개발 거품을 만들어냈다. 금융대국 미국의 헤지펀드. 과거 상품 제조로 세계를 이끌던 미국은 산업의 공동화로 힘을 잃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금융계로 흘러갔다. 청년들은 기호화된 돈을 조작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세계의 매력을 느꼈다. 탐욕과 낭비가 건전한 노동의욕을 후퇴시켰다. 미국은 금융업이 GDP의 40%를 차지하는 금융대국으로 변신했다. 그 중심에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증권회사이 있었다. 21세기형 금융위기. 정보혁명으로 컴퓨터가 보급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며 금융공학이 도입되자 투자 및 투기가 효율화되고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주요국이 금융제도를 완화하자 세계 경제는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다. 투기 목적의 돈이 지구를 휘감고 경제 변동의 폭은 증폭되었다. 세계적으로 판돈을 걸고 판을 키운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고대. 돈의 흐름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1994 멕시코 금융위기, 1998 태국, 한국 등 아시아 위기, 1998 러시아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통화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화위기의 기본 유형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한 신흥국의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등의 돈이 다량 유입되어 개발 열풍이 일고 국가 경제 수지는 적자인데 엄청난 돈이 유입되어 외환 준비액이 늘어난다. 일종의 거품이다. 어떤 계기로 자금 유출이 시작하면 통화는 하락하고 통화 가치는 폭락한다. 일본의 토지 거품 붕괴. 일본의 거품은 토지 투기가 파국을 불러온 셈이다. 토지 투기에서 일어난 거품이 실물 경제를 크게 훼손했다. 금리가 낮게 억제된 엔화는 투기 자금으로 헤지펀드 등에 활용되어 금리가 저렴한 엔화를 빌려 전 세계에서 투자와 투기를 벌이는 엔화 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가 투기의 세계화를 촉진했다.
전환기로서 2000년과 2001년 미국에선 정보혁명을 이끈 IT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 거품이 빠지며 2000년 말에 IT 거품이 붕괴했다. 나스닥 시장 주가는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그린스펀 의장 연방준비이사회는 금리를 내려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동조했다. 6.5%의 정책 금리를 단기간에 1%까지 급격히 인하한 것이다. 43년 만에 초저금리로 국민의 주택 구매 의욕을 자극해 주택 거품이 일어나게 했다. 미국은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자본주의 길을 걷는 등 세계는 다시 미국 패권 시대가 도래했다고 착각에 빠진 것이다. 주택 마련이 꿈인 가난한 서민에게 43년 만에 저금리는 절호의 주택 마련 기회로 보였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1997-2006년 사이 주택 가격은 120% 상승했다. 주택 대출용 서브프라임 론은 2년만 저금리고 이후에는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게 설정되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되자 당연히 연체가 빈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2006년 기점으로 집을 내놓자 주택 가격은 급격히 하락한다. 주택 거품이 붕괴한 것이다. 이후 부동산 대출 회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금융기관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자유롭게 돈을 벌게 하라는 사고방식이 불러온 파국. 돈은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혈액과 같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혈액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은행 FRB 연방준비이사회의 감독을 받고 비은행권 투자은행 증권회사도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규제 철폐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정권은 투기로 한탕을 꿈꾸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헤지펀드의 활동을 방임에 가까운 상태로 두었고 GDP의 40%를 금융업에 의존하는 미국 현실이 이런 현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국가 규제를 받지 않고 돈을 움직여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월가는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전 세계의 시장 개방과 일체화를 추진했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을 상호 연결해 다양한 시장에 선물 거래를 침투시켰다. 2008년 미국의 주택 거품 후 증권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미국 5대 투자은행이 도산하고 시티은행 등 거대 은행도 파탄에 이르렀다. 석유 곡물 가격이 폭등과 급락을 거듭하고 세계 금융거래가 마비되었다. 전자화한 돈은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강화해 지구를 도는 기호화한 돈으로 매머드처럼 덩치를 불려갔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상적인 돈의 모습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금 우리 시대는 돈의 정리, 단순화가 필요하다.